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진가 이성일입니다. 캐논 익스텐더 1.4X 그리고 2X 이 시리즈 영상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6편일 거예요. 어차피 이 정도의 고성능 렌즈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요, 이 익스텐더를 반드시 좀 사용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렌즈 성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익스텐더를 사용을 해도 그렇게까지 화질이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 메이커들에서 과연 이 익스텐더를 만들어냈을까요? 그러니 이제 EF 500mm로 촬영을 했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만약에 이런 렌즈를 풍경 사진에 나가서 촬영을 했었을 때 주로 좀 어떤 사진이 나오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피사체를 선정을 했을 때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지 좀 감을 어느 정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500mm라는 렌즈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화각처럼 넓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물체를 이제 디테일하게 찍거나 아니면 강조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가까운 곳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표준 계열이나 70-200급 줌 렌즈로 도저히 안 되는 것들, 이런 피사체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부분 세밀하게 디테일을 묘사를 할 때, 이럴 때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500mm 정도 되잖아요. 눈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피사체 사물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직접 초점을 맞춰가면서 그 물체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육안으로 확인을 한 걸 가지고서 확신을 하시면 안 돼요. 이전 시간에 300mm를 제가 알려드리면서도 기존의 70-200이나 이런 줌 렌즈하고 완전히 성질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 500mm로 오면은 그 성질이 다른 300mm하고 또 다릅니다. 여기서도 선이 있죠. 이 사진 역시 선을 강조한 사진입니다. 주요 피사체를 갖다가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두시지 말고 때로는 한쪽으로 여기에서 보이는 사진보다도 뭐라도 놔놓고 찍어보세요. 왜 그러느냐면요, 내가 맨 처음에 촬영했던 거하고요, 그 결과물 본 거하고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느낌이 달라졌었을 때 전혀 뜻밖으로 내가 탁 발견을 하잖아요. 그럼 그쪽 피사체에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화각을 다양화시키는 첫걸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맨 처음에 잘 사람들이 떼지를 못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배울 때부터 남들이 3분할, 주제와 부제 이런 거 떠들고 있을 때 저는 그냥 주제만 꽉 채워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주제를 확 밀어버리고 부제를 앞에다 내세우고 이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남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 쫓아가지 마세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실패도 해봐야 실패를 하는 거거든. 안 해보면 실패마저도 없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카메라하고 렌즈 비싼 돈 주고 사고, 촬영 경비 들어가면서 먼데 다니고 고생하고 그러면서 시도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카메라하고 내 장비가 쓸데없는 게 되잖아요. 그거보다는요, 실패를 하더라도 한 번쯤 도전해보는 이런 것들이 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500mm가 굉장히 먼 거리까지 찍히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의 화물선이라고 그러면 아마 10만 톤이 좀 넘어갈 거라고 봐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이 바다를 쫙 비치고 있죠? 이 실루엣을 칠 때를 기다렸다가 제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서 농촌에 가서 이제 농부들을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해도 그 농부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찍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고 쫓아오고 이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장망원 렌즈를 가지면은요, 이런 장면도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게 살짝 찍을 수가 있거든요. 장망원 렌즈가 상당히 활용성이 높다고 제가 그랬죠. 어느 정도 높이가 되고 시야만 확보가 되면은 얼마든지 촬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실험적으로 이런 사진을 좀 촬영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위에 있는 산과 아래에 있는 선을 강조한 사진입니다. 위쪽의 공기 온도하고 아래쪽의 공기 온도가 차이가 나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답니다. 이런 500mm나 이런 렌즈를 수시로 쓰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잡힌 것 같아요. 가끔 자연에서 나오는 이 밝은 색들 있잖아요. 어떤 색깔이든지 나올 수 있는 게 일출사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름들이 지금 바람이 날리는 거거든요. 이런 장면들을 잡아낼 수 있는 테크닉, 이것도 역시 평상시 훈련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저는 일출을 촬영을 가잖아요. 맑은 날씨를 아예 기대를 안 합니다. 첫째, 산에서는 기상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맑은 날씨라 하더라도 하늘에 구름이 너무 없으면은 오히려 콘트라스트만 강하고 위는 밝고 아래는 까맣고 이 둘 중에 하나의 사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 실패를 하든가. 이날도 역시 저 상태에서 오히려 날씨가 더 안 좋았거든요. 그 렌즈의 성격에 사진 찍는 사람들이 좀 맞춰야 되는 그런 류의 렌즈입니다. 70-200만 같아도 그 사진 찍는 사람이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나 300mm를 넘어서 500mm로 가잖아요. 그럼 이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런 류의 사진은 찍기 좀 힘들다고 보고요. 해를 지금 한쪽으로 몰아버린 상태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1 화면이건 뭐 8:2 화면이건 전 그런 걸 신경을 쓰질 않고 항상 이 피사체 상태에다 맞춰서 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사진이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이 까만 실루엣은 그 바다에 보이는 그 암석들 있지 않습니까? 암초 비슷한 그런 섬들, 그 섬의 윤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까이 그 각을 좁혀서 그렇지 테두리 주변 보면 약간 검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더 벗어나잖아요. 그냥 시커맸었어요, 이날. 부분 자기가 원하는 곳을 촬영할 수 있는 그 500mm급 이상 되는 그런 렌즈들의 특성입니다. 한 500mm급서부터 이 달 사진은 좀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그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70-200 줌 렌즈만 가지고 있어도 이런 피사체는 충분히 찍을 수 있는데 문제는 거리입니다. 70-200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있고 300mm로 해결할 수 있는 거리가 있겠죠. 그렇듯 500mm로 해결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EF 500mm 그 F4L 렌즈 이런 렌즈들을 좀 가지고 다닐만 한데요. 그 무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차에서 멀지 않은 그 정도의 거리 이내로 그 이동을 이제 그 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피사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그 촬영이 좀 얼마든지 가능한 렌즈라고 보고요. 가야산 국립공원의 그 입구에 보면 홍유동 계곡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곡선 아닙니까? 가운데 비어있는 이 곡선이 괜찮아 가지고서 그 촬영을 한 사진인데 그 클로즈업해서 강조를 할 때 저는 이런 망원 렌즈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꽃사진 촬영도 가능하고요. 이 사진 굉장히 어렵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 나무하고 저하고 그 사이에 그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송전선과 송전선 사이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이렇듯 초망원 렌즈는요, 과연 이게 찍힐까? 그런 각도로도 그 화각이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익스텐더를 장착하지 않은 그 사진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는 그 익스텐더를 장착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너무 두터워가지고 빛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어떡하나 하다가 제가 2X 익스텐더를 장착을 해서 그냥 세로로 그 구도를 정해서 촬영을 했거든요. 때로는요, 화각을 이런 식으로 확 바꿔버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절반 구도거든요. 그 3분할 혹은 뭐 황금분할 이런 거에 너무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때로는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찍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름 속으로 그 사라져 들어가는 그 태양인데요. 찍은 이유는 그 저 광망 때문입니다. 그 사방으로 갈라지지 않고 어느 한 지점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나가는 것을 이게 광망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달도 결국에 태양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태양빛은 일정하게 그 달에 닿지만은 그 달 형태를 뚜렷하게 그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노출 조절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그 준비한 사진 잘 보셨습니까? 물론 이제 그 촬영한 사진은 조금 더 있지만은 제가 그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과 좀 보여드리기 곤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좀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선별해서 올려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이 500mm 이 렌즈라는 이 자체가 그 초망원 중에서도 좀 그 상당히 그 배율이 센 초망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그런 피사체를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이 상당히 그 크고 무겁습니다. 지금 FD 렌즈인데 물론 지금 그 RF 시대로 지금 넘어갔습니다만은 EF 500mm 4.5L 렌즈 그 USM 렌즈거든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IS가 들어간 마지막 버전은 IS2 USM이 있습니다. 만약에 꼭 구입을 하시고 싶었거나 아니면 지금 그 계획에 있으신 분들께는 아까 올려드린 그 사진이 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